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이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은 경영이 어렵다며 금호타이어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600여 명의 고용이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노인들은 반기는 반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광주 지역 초등교사의 임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8년 전 350명이던 채용 인원이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폐쇄됐던 전남 지역의 경로당들이 5달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광주는 오늘부터 문을 여는데요. 폭염에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로당에 오랜만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335 모여 장기를 두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달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개방을 해주니까 우리 노인들은 좋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놀고. 전남 지역 경로당 9천여 곳 대부분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당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방문 일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매일 손잡이 등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회원들이 우리 경로당에 오시면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재개방되면서 어르신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로당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경로당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이자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연 만큼 방역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는 지리산의 한 계곡. 소방대원들이 계곡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더니 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47살 A씨가 지리산 문수골 계곡에 빠진 건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혼자 3.5m 깊이의 폭포 아래 웅덩이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비 착용하고 잠수해서 들어간 지 한 1~2분 만에 바로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30대 남성이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구조하던 소방대원마저 순직했습니다. 물 유속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가운데로 한번 가봤었다고 걸어가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쫙 빨리 나가본 거예요. 계곡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특징 때문에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심이 제 종아리 정도가 잠길 정도인데요. 하지만 바로 옆은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영 미숙과 부주의, 그리고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음주 수영도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물살이 돌기 때문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혼자서 수영을 하면 안 되겠고요.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의 3분의 2가 휴가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장마가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는 건데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구례에는 호우주의보마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오전부터 낮 12시 무렵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낮 12시 이후에 시간당 50에서 무려 80mm에 달하는 매우 세찬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들이 원청인 금호타이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자고 나서는 건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협력업체 직원 600여 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협력업체들이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생산과 물류를 담당하는 6개 협력업체는 600여 명의 직원들에도 오는 8월 말로 해고한다는 예정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불합리한 도급 계약 기준 때문에 적자가 계속 불어나 더 이상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인수된 뒤 계약 기준이 생산 물량으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와 생산이 줄면서 도급액이 줄어든 반면 금호타이어가 이전과는 달리 손실을 보전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달 8월 지나고 나면 더 안 좋아질 거고 또 회사에서도 그거 지원해달라 계속 하니까 조금만 참으라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 이사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 기다렸지만 3달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협력업체 6곳 중 4곳은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다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한 달 안에 업무를 대체할 협력업체를 찾아야 하지만 선뜻 나서겠다는 업체가 없어 9월부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던 600여 명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해졌습니다. 금호타이어 경영적인 상황이 안 좋지만 그로 인해서 수급사, 도급 직원들까지 해고 상황에 지금 몰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전체 근로자의 20%인 비정규직 직원을 제외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며 기존 협력업체를 설득하는 한편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해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상인단체가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열린 면담에서 이용섭 시장은 상가 면적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고 중소상인들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고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 전시장 위치가 다시 바뀌어 1년 만에 원위치로 되돌아갔습니다. 광주시는 제2 전시장 건립 예정지를 지난해 8월 1주차장으로 정했다가 올해 5월에는 5.18 자유공원 일대로 변경했고 최근 다시 1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5.18 정신 훼손을 우려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가의 뜨거운 화두인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지역구 김회재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이 화제입니다.
김회재 의원, 검사 출신이죠. 반공수처주의자였던 검사 시절을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토론에 나선 김회재 의원은 검사 시절의 자신을 반공수처주의자로 표현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이어 과거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제 소신을 적고 찬성 토론회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검사장 출신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이 위헌 심판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후속 법안 저지에 열을 올렸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회재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년에 헌법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까? 발언 중간중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지만 토론이 끝난 뒤 여당에서는 박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같이 검사장을 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은 신속히 해서 이 혼란을. 한편 치열한 신경전 속에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출범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월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8일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공무원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 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전 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에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공포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가운데 고령인 피해자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액을 책정받으면서 피해자와 병원 간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윤호 21병원 화재 당시 연기 흡입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정유성 씨. 입원으로 생업이 중단됐고 사고 당시 상황과 고통도 생생히 떠오르지만 불과 4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 씨가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65세가 넘어 병원 측의 보험으로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그렇게 보상금 드릴 테니까 와서 사인하십시오 이라고 전화상으로 단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하지만 화재 사상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다 보니 정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조금만 뭐 해도 불났나? 이런 놀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65세 이상은 40만 원씩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병원 측이 구체적인 합의 절차나 사과 없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못 온다면 이렇게 이만저만 있고 사정이 이러니까네 어떻게 기다리라든지 언제 해주겠다든지 아무 말도 없고 지금 병원만 수리하고 있대요. 병원 측은 40만 원으로 보상을 끝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뚜렷한 답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더 좋은 방법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사고 한 달여 만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복구 공사 작업에 들어갔고 사상자 79명을 상대로는 병원 측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다만 중상자 위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피해자들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광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공립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1명으로 2013년 350명에서 3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원인은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7,000명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씻어내는 라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빛고울 시민문화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DJ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인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라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라틴 음악은 중남미 지역 발상 음악을 일컫습니다. 라틴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요, 음악이 전문 음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삶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틴 음악을 대표하죠. 살사, 스페인, 플라멩코, 네. 땅코, 그다음에 라틴 재즈, 그리고 레게까지 자유로운 영혼과 열정이 깃든 음악 마주하실 텐데요. 특히 라틴 음악과 우리 판소리의 만남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쾌한 라틴 음악 안에도 우리 음악가도 같은 한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렇게 라틴 음악으로 공연을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덥고 힘든 시기일수록 잠시나마 그 상황을 잊게 해주는 라틴 특유의 강렬한 음악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렬하지만 대부분 귀에 익숙한 음악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총 연출이 장용석 음악 감독입니다. 장용석 감독은 광주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자리매김하도록 한 분이시죠. 네, 영화음악 평론가로도 활동 중이시고요. 네, 신나는 라틴 비트로 즐거움과 위로를 받으시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네,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공연이 있으신가요? 네,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라틴 재즈, 류복성, 김아람, 김유리 등 체교 뮤지션 모두에 대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만요. 네, 12일 셋째 날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은 이 지역 광주 출신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을 주축으로 바이올린, 반도네온, 피아노, 첼로가 어우러진 쿼텟의 전통 땅고에서부터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곡까지 땅고의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꾼 김유리의 매력, 레게 음악과 우리 음악의 조화도 역시 기다려집니다. 네. 공연 기간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음악 여행 함께할 DJ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체 공연을 문형식 DJ가 이끕니다. 네. 문형식 DJ는 90년대 광주의 MBC 별밤지기이시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에게 음악 속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령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문형식 DJ의 안내를 따라 여행하듯이 라틴 비트에 몸을 맡기고 함께 음악을 듣고 음악을 보는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인원에서요. 그렇죠. 궁금한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공연장에 15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빛고울 시민문화관 공연장은 715석이지만요. 네, 입장권은 전석 5,000원입니다. 티켓 링크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문화마실 TV에서도 공연 중계를 합니다.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공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DJ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자, 최은성의 타구가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유강남이 3루를 돌아왔고 유강남 몸까지 그리고 오지환은 3루까지. 최은성의 1타점 3대 점수타. 그럼 팀타임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 김민성이 누상의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타점 적시타 기록하는 김민성입니다. 공구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잡고 1루로.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에 들어왔습니다. 점을 만회하는 기아타입니다. 때렸습니다. 중격수 유격수 사이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최영우 홈으로 불러들이는 유민상의 1타점 적시타. 이타구가 좌중간으로 좌중간 떨어집니다. 3루에 있던 홍창기를 불러들이는 최은성의 1타점 적시타.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저기서 펜타. 2루 주자 나중간이 3루로 돌아왔습니다. 자, 공도 홈으로 나중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펜타. 동점 적시타를 때려내는 김성빈. 스코어 4대4. 좋죠. 예. 오지환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멀찌감치 뻗어갑니다. 한장을 넘어갔습니다. 어제도 막판에 오늘도 장타. 스윙 삼진 KKK. 막판에 터진 홈런 2방이 굉장히 커스닌 루키 고졸. 영광의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과 담양의 에코 하이테크 산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산자부 공모에 담양과 영광의 산단 두 곳이 선정돼 각각 40억 원씩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센터에는 공연장과 식당, 세탁소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연간 최대 4회까지 평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소진되더라도 배아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김 청장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임관해 횡성경찰서장과 경찰청 재정 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최관호 전 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캠핑과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야외 캠핑용 먹거리 꾸러미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농수산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10일부터 31일까지 캠핑용 먹거리들을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도에서 생산한 구이용 식재료와 간식, 음료 등을 구입할 수 있고요. 무료 배송됩니다. 광주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태그하지 않는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하차 정보를 활용해 버스 노선을 보완하고 관련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겹친 승객들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며 하차 태그를 당부했습니다. 8월 한 달간 광주문화재단의 홀로그램 극장과 미디어 놀이터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 특히 홀로그램 극장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관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재미있게 과학을 배우는 허풍선이 과학쇼 홀로그램 공연, 광주 대표 의병장 김덕영 장군의 이야기인 덕영이 취화 월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주 향교를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보여주면 무료로 입장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숨은 공간을 찾아보는 스탬프 투어가 8월과 9월 2달 동안 진행됩니다. 문화전당역 5번 출구, 어린이문화원 로비 등 9군데에 비치된 도장을 찾아 찍고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 계정에 올리면 방문자 센터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장 6개 이상은 휴대전화 손가락 거리, 9개 이상은 여행자 키트 세트가 상품으로 제공됩니다.